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힘이야. 자, 힘이라고 하는 거 눈에 안 보인다. 그래도 과학에서는 있다라고 인정한다. 왜? 자, 과학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들만 인정하는데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힘이라는 게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귀신은 똑같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과학에서 인정하지 않죠. 왜?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되겠어? 그래서 과학에서 인정하는 건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만 인정한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렇다면 힘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한다는 거죠. 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객관적으로 됐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 그럼 힘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힘은 반드시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뭐 시킨다는 거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찌그러져. 혼자 찌그러지겠니? 아닙니다. 얘는 힘 받아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되겠어? 물체가 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는 뭐야? 물체의 빠르기와 몰리기한이 방향. 그러니까 힘은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가 2였는데요.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10이 됐어요. 속력이 빨라졌죠. 그냥 빨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힘을 받았으니까 빨라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얘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았을까요? 생각해봐. 어느 방향? 그쵸.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빨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가고 있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느려졌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또 물체가 이의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얘가 위쪽으로 움직여. 방향을 확 바꿨어. 그것도 뭐 때문이야? 힘 때문이야. 되겠어? 힘을 받지 않는데 물체가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럼 선생님, 힘 말고 다른 거에 의해서 빠르기가 바뀔 수 있어요? 없다고요. 되겠어? 그러니 우리는 물체의 빠르기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면 이 새끼 힘 받았네? 많이 바뀌면 힘 많이 받았네? 조금 바뀌면 힘 조금 받았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힘입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이게 힘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요. 되겠어? 이게 힘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이 힘에도요. 힘에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자, 우리가 하나의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힘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힘을 만들어요.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한테 내가 위쪽에서 힘을 줘서 물체를 미냐 아니면 아래쪽에서 미냐에 따라서 얘는 위쪽에서 힘을 주면 이 병은 넘어집니다. 근데 아래쪽에다 힘을 주면 병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밀려가요. 그러니까 힘을 어느 지점에다 줬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힘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힘을 어디에 줬니? 라고 하는 힘을 준 지점을 힘에 우리는 뭐라 그러니? 작용점이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힘을 준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위치도 중요해. 두 번째, 똑같은 곳에서 힘을 주더라도요. 10N으로 밀 때와 100N으로 밀 때 물체의 결과가 달라. 10N의 힘으로 밀면 물체는 조금만 변해. 근데 100N으로 밀면 많이 변하잖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 물체에다가 주는 힘의 크기도 중요해.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요, 물체를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면 물체는 오른쪽으로 변합니다. 근데 왼쪽으로 10N의 힘을 주면 물체는 왼쪽으로 변해요. 라고 하는 힘을 주는 힘의 방향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의 힘을 만드는 3요소는 힘의 방향, 크기, 작용점입니다. 방향, 크기, 작용점. 이게 하나의 힘을 만드는 요소들이다. 자, 그러면 힘은 이렇게 복잡하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그려드리는 화살표입니다. 이때 화살표의 똥꼬가 뭘 나타내냐면 바로 힘의 작용점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생각해봐. 선생님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손이 칠판을 쳤어. 그렇다면 작용점을 손에다 찍니? 칠판에 찍니? 애써. 칠판. 자, 항상 작용점은요, 힘을 받은 놈한테 찍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손이 칠판을 딱 하고 치잖아요. 그러면 힘을 받은 건 칠판이니까 칠판에다가 작용점 찍어서 손이 밀었으니까 그 방향으로 화살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용점은 언제나 힘을 받은 곳에 찍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준 방향으로 나타낸 게 화살표 머리입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머리가 가리키는 게 힘의 방향이고요.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입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1N의 힘을 1cm의 길이의 화살표로 그릴 거야. 근데 이 화살표의 길이는 3cm야. 그렇다면 얘가 나타내는 힘의 크기는 3N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다가 그리다 보니 완벽하게 비례해서, 그럼 100N은 100cm인데 그걸 종이에다 그릴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F는 100N이야 그냥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게 그려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힘은 이 세 가지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그걸 앞으로 여러분들은 화살표로 표현할 거고요. 이때 잊지 마세요. 화살표의 똥꼬인 작용점은 힘을 받은 애한테 찍는 거다. 힘을 준 애한테 찍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데요. 자, 꼬마이가 보시면 실제로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하나는 아닙니다. 자, 꼬맹아, 얘 봐. 얘 무슨 상태냐면요, 정지 상태예요. 근데 정지 상태인 이 칠판 지우개는 무슨 힘 받을까?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중력이요. 근데 얘가 중력만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얘가 중력만 받으면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정상이야. 되겠어? 자, 근데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중력 말고 다른 힘도 받고 있다는 거죠. 되겠어? 자, 이렇게 물체는요, 하나의 물체가 하나의 힘만 받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이렇게 하나의 힘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5N, 그리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15N, 이런 식으로요, 너무나도 많은 힘이 하나의 물체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 힘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되겠어? 자, 그렇다면 힘이라는 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모양을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 가라는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바뀔 거야? 이 상태로 모르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힘이 작용을 할 때 얘는 결과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냐면, 사실은 이 방향으로 15N의 진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변합니다. 15N만큼 변합니다. 됐어? 라고 하는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할 때 그
힘을 저 여러 개의 힘에 합력 또는 진짜 힘, 알짜 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알짜 힘을 구하셔야 물체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여기에 있는 이 힘이라는 건요, 그냥 힘이 아니고 누굴 얘기한다? 알짜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은 진짜 힘, 알짜 힘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알짜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선생님 어떻게 구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힘의 합성이라고 해요. 힘을 합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요. 여기에 여러 개의 힘, 네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개씩 힘을 합성해 갈 겁니다. A와 B를. 됐어. 자, 이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A와 B는 서로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개의 힘은 같은 방향이요.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이 두 힘을 합성해 주세요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A와 B라는 힘을 합성해 주세요라는 기호입니다. 자, 수학에서는 이걸 더하라는 건데요. 물리는 이게 더하라는 게 아니고 힘을 합성해 라고 하는 기호로 씁니다. 자, 그중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기억해봐. 은호야. 이 두 힘의 합력이 얼마일까요? 30. 어느 방향으로요? 그쵸.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실제로 그 힘을 실제로 더하시면 돼요. 그게 이 두 힘을 합성한 힘입니다. 그러면 이 두 힘을 합성한 힘은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30N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어느 방향으로? 두 힘과 같은 방향으로요. 그러니 굳이 A, B 따로 그릴 필요 없이 이거 합해서요. 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30N의 힘이 작용해요 라고 써도 같은 효과야. 되겠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 그냥 더하시면 돼요. 이게 합성하는 방법이야. 되겠지? 자, 그런가 하면 요거 보여요? F1과 C요? 요번에는 이 두 힘을 합성할 건데 이 두 힘은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니? 어떤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이요. 됐어? 그래서 두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F1과 C를 합성해 주세요. 이런 뜻이야. 이거 더하라 뜻 아니라고. 합성해 주세요 라는 뜻이야.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합성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 얘기해봐. 마이너스로. 그렇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빼야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몇 뉴턴? 15.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합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0N에서 15N을 빼시면 이걸 합성한 결과 F2라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5N의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 15N이라는 힘이 큰 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굳이 F1과 C도 따로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두 개 합성해서 큰 힘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15N의 힘이 작용해 F2야 이렇게 그려도 같은 결과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요. 같은 방향은 더해가면서 반대 방향은 빼가면서 합성하셔야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인 알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머리가 있으시면 아 그래? 여기에서 뭔가 느껴져요?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일까요? 몇 도냐? 0도입니다. 0도를 이루고 있을 때 됐어? 두 힘이 만드는 효과가 최대로 나타납니다.
만들 수 있는 최소의 힘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요 3N이라는 힘하고요 4N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데 이 각도를 내 마음대로 막 바꿀 수도 있어요. 같은 방향도 되고 반대 방향도 되고 60도를 이루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요. 그랬을 때 이 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힘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7N입니다. 최소 힘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1N입니다. 그래서 이 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의 범위는 1N보다 크거나 같고 7N보다 작거나 같은 힘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 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힘은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만들어집니다. 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의 힘은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 최대, 180도를 이루고 있을 때 최소의 힘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느낀 점은 뭐야?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최대값이 되는 거구나. 힘의 합력은 커지는구나. 되겠어? 라고 하는 느낌을 이 설명을 들으면서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과적 사고예요. 사실은 힘이 0도와 180도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사이 값들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사이의 각도로 바뀌면서 힘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런 식으로요 4N의 힘이 있다고 치자. 얘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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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3N이라는 힘을 내 마음대로 각도를 다르게 줄 거거든요. 3N이라고 하는 힘을 각도를 다르게 이렇게 줘볼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3N이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각도가 30도예요. 이 각도는 60도고 이 각도는 90도고 이 각도는 120도라고 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닐 때 합력 어떻게 구하는지 나 몰라. 배운 적 없으니까. 대신에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그중 제일 큰 힘을 만들지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몇 번? 1번이죠. 왜? 두 힘이 이루는 사이각이 작을수록 최대 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되겠어? 양쪽의 힘의 크기가 다 똑같이 4, 3으로 되어 있다면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작을수록 최대 힘을 만들 거다. 그러니 1번이 제일 큰 힘, 그 다음 2번, 3번, 4번이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그린 저 힘의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물리에서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을 뺀 나머지 방향을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비스듬한 각도라면 이때 합력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 두 힘을 이용해서 얘를 F1, 얘를 F2라고 해볼까요? 자, F1과 F2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작도하셔야 됩니다. F1과 F2를 이용한 평행사변형을 작도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작도해서 알짜 힘을 구하기 때문에 이때 비스듬한 방향에서 합력 구하는 걸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자, 평행사변형을 그릴 때 조건이 있어요. F1과 F2에 똥꼬 맞춰줘야 됩니다. 자동차 맞춰놓고 평행사변형 그리세요. 자,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그러면 알짜 힘 어디 있는데요? 라고 하면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잘 들어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게 알짜 힘 방향이야.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리세요. 이게 바로 알짜 힘 방향이고요.
보이세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알짜임의 실제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알짜임의 실제 크기입니다. 선생님이 대충 그렸으니까 여러분들 끝과 끝만 느낌 잡으려고 보시면 돼요. 여기하고 여기만 보죠. 똑같이 4N, 3N인데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를 보면 이 길이에 비해 이 길이가 훨씬 작아졌죠. 왜? 각도가 커졌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힘이 이루는 사이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알짜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게 작도에도 보입니다. 알겠니?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실제값이 얼마인데요? 이거 구하는 건 여러분들 과거 가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반고에서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요 정도. 되겠어? 자, 그럼 보시면 여기가 90도니까 꼬맹아 여기 몇 도겠니? 90도겠죠? 그러면 이거 잘 보시면 얘가 뭐가 될까요? 피타입니다. 직각삼각형.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4에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래.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이게 안 들려. 뭐라고? 네, 5라고.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5N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얘보다 각도가 작은 이 힘들은 5N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 각도가 더 큰 얘는 5N보다 작은 힘이 작용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의 삼각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정도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일 때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그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진짜 힘 방향입니다. 그러면 꼬맹아 이거 봐봐. 아까 우리가 합력하고 구하고 이 두 힘 남아있죠. 그러면 이 두 힘으로 얘 알짜 힘을 구하시면요. 두 개의 작용점을 맞춰놓고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두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린 얘가 알짜 힘 방향 맞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 힘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만 더. 자, 비스듬한 방향일 때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피타 유형만 일반적으로 나온다. 그걸 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과거나 다른 학교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일반고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합니다. 되겠어?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비스듬하지만 굳이 작도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네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특수각. 요 정도는 기억하자. 특수각은요. 그냥 아무 각이나 특수각이라고 하지 않겠죠? 조건이 있겠죠? 뭡니까? 두 힘이 이루는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F1이 10N이면 F2도 10N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완벽하게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20도여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 사이의 각도가 120도면 이거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릴 거야. 그랬을 때 꼬맹아 이 평행사변형은 뭐게요?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뭐게요? 에스더. 얘는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뭐게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사이각이 120도인 이 평행사변형은? 네, 마름모입니다. 됐어? 얘는 마름모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대각선은요. 두 힘의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을 향합니다. 되겠어? 그리고 마름모에서의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와 무조건 같죠. 되겠어?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합니다. 라는 거죠. 이래.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이때 생기는 알짜 힘이 두 힘의 크기와 같은 알짜 힘이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작용한다. 알겠습니까? 이게 특수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스듬한 방향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특수각일 때 합력 구하는 것과 피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90도일 때 합력을 구하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고등학교 내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라는 물체에 하나의 힘이 아니고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의 합력을 구하면 그
그 합력 진짜 힘에 의해서 물체는 변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는 물체는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 방향으로 변화가 생길 겁니다. 라는 겁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역학할 건데, 역자가 무슨 역자인 줄 아세요? 힘역자예요. 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이 전체 1권이 다 힘과 운동입니다. 그래서 힘을 이해하셔야 나머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에 대한 얘기들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어떤 물체든지 하나의 힘을 받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랬을 때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건 낱낱의 힘이 아니고 그 힘들을 합성한 진짜 힘, 알짜 힘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알짜 힘 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린 거야. 자, 근데 보면은 봐봐. 이 가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는데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 되겠어.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얼마니? 0입니다. 되겠어. 물체가 힘을 받는데 그 힘들을 다 합성을 했더니 진짜 힘인 알짜 힘이 0이야 라고 하는, 우리 고등학교 때는 힘을 펄스의 약자 됐어? F 씁니다. 진짜 힘의 크기가 0입니다. 자, 이렇게 알짜 힘을 구했더니 알짜 힘의 크기가 0인 상태를요, 아주 멋진 말로 우리 뭐라 그러냐면 힘의 평형 상태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예요. 그럼 고백아, 알짜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데 얘는 알짜 힘이 0이야. 자, 그렇다는 건 얘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는 힘을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변화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물체가 만약에 처음에 정지되어 있는데 알짜 힘이 0인 힘의 평형 상태야. 그러면 얘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음이 정지 상태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중에 계속 무슨 상태?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 생겨요. 나는 힘을 안 받았으니까 안 변할 거야. 이걸 과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을 은호야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관성. 네, 이걸 우리는 관성을 갖는다라고 물리에서 얘기해요. 되겠어?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집이라고 일상생활에서 얘기하죠. 그걸 과학에서는 고집을 갖는다가 아니고 관성을 갖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은 어떨 때 가질 수 있어? 물체가 받은 힘이 0일 때만 관성을 갖게 돼요.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알겠어? 그래서 관성이라는 건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입니다. 안 변하려는 고집입니다. 되겠어? 자,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는 고집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한다. 이 고집은 언제만 유지됩니까? 알짜 힘이 0인 힘의 평형 상태일 때만 유지됩니다. 그죠?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요, 힘을 안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이걸 멋진 말로 정지관성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지관성을 가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몸은 정지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스에 여러분들이 타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려는 정지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급출발을 빵 했어. 그러면 네 몸이 어떻게 되니? 나 안 따라갈 거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것 때문에 몸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쏠리죠. 됐어? 이게 바로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되겠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5명 있어요. 우리 5명의 정지관성의 크기가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찍어봐. 자, 얼음판이 있어, 아가야. 여기에 100kg짜리 강호동 아저씨가 있어.
여기 20kg짜리 유치원생 앉아있어. A, B의 관성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어떻게 알아요? 관성을 깨보면 되죠. 얘 계속 멈춰있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서 밀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는요 10N의 힘을 주니까 얼음판에서 밀려. 아 얘는 고집이 한 10쯤 되는 거구나. 근데 똑같이 10N으로 강호동 아저씨 밀면 갈까 안 갈까? 이 사람 안 가요. 더 크네? 이런 얘기야. 그럼 언제까지 안 갈까? 밀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100N의 힘을 주니까 가네? 오, 요 정도구나. 그럼 얘보다 얘의 관성이 더 크겠구나. 됐어?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관성을 깨보면 되는 거죠. 깰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줘보면 누가 더 관성이 컸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물리는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나타내는 과목이니까 그러면 이 관성이 다 다르다면 관성의 크기도 측정해서 나타내야죠. 그 관성의 그것도 정지관성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정지관성의 크기가 정지관성의 크기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입니다. 정지관성의 크기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얘 질량이 100kg야? 얘 질량이 20kg야? 아, 그러면 A가 B보다 정지관성이 5배 크구나. 이런 얘기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고집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겠니?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은요. 그래서 학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단 말이죠.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다. 알겠습니까? 이해입니다. 이해입니다.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관성의 크기라서 그렇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인 정지관성이 있다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 그러면 이 물체는요. 어떤 힘도 안 받으면 빠르기도 바뀌면 안 되고 방향도 바뀌면 안 되잖아요. 되겠어? 이렇게 처음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어떤 힘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려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멈춰있는 아이가 계속 멈춰있으려는 정지관성과 움직이는 아이가 그 방향 그 속도로 계속 가려는 운동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자, 이러한 관성이요. 그게 정지관성이든 운동관성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관성은 그 물질의 질량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질량이 큰 애가 고집이 더럽게 세다. 라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네, 10분만 끊었다가요. 우리 학원이 원래 3교시 치는데 여러분들만 지금 2교시 제대로 하냐고 중간에 2교시를 반반씩 2하고 화학이 나옵니다.